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Y뉴스에서는 뭘 다룰까요? 김현정의 혹시 전역 의혹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전역 요즘 저 SNS상에 좀 돌아다니는 거 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역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12년 1월 그러니까 2년 9개월 전에 출판한 책에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한 글을 일러서 전역 의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 의원이 쓴 책에서 나온 어록인 건 제가 알았는데 네. 그 책이 최근 나온 게 아니었어요? 2012년 그러니까 한 2년 9개월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전역 의혹이 최근 들어서 다시 SNS에서 널리 퍼지면서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책에 나온 어록이.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전역의 박근혜 의혹이 왜 다시 주목을 받나? 그렇게 주제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아마 그 어록 돌아다니는 건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테니까. 네. 여러 권 책 쓴 중에 어떤 책에서 우선 언급한 내용이죠? 현문 미디어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소문자 아이 전역이라는 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전역의 사생활을 말하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아니고 전역 전 의원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개인 사생활. 네,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는 것은 전역 전 의원에 대한 글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그 글들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이게 SNS에서는 14가지로 정리돼서 전역의 14가지 의혹 이렇게 나돌고 있는 겁니다. 14가지를 다 소개하긴 좀 그렇고 몇 개만 좀 추려주시죠. 첫 번째는 박근혜 위원장은 자기의 심기를 요만큼이라도 거스리거나 나쁜 말을 하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가 용서하는 사람은 딱 한 명, 자기 자신이다. 이거고요.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비대위원장. 예, 그렇죠. 예. 의혹 14번째는 여러분 한 번 쏘으면 쏘긴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두 번 쏘으면 쏘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이런 내용 등이 들어있습니다. 어허. 근데 이제 책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그 14가지 의혹은 누군가의 편의에 의해서 간략하게 정리된 것이었어요. 그래요?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그 책에서는 어떤 평가를 했는지 책 좀 다 읽어보셨어요? 예, 책을 탐독을 해봤습니다. 책이 없어서 서점도 여러 군데 가서 구해봤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의지 관련 부분인데요. 박근혜의 권력 의지는 대단했다. 나는 그녀를 관찰하면서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되고 싶을까 싶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란 매우 자연스럽고 몸에 맞는 맞춤원 같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생활 필수품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렇게 표현이 책에 써 있습니까? 들어있고요. 박근혜에게 한나라당은 나의 당, 대한민국은 우리 아버지가 만든 나의 나라, 이 나라 국민은 아버지가 긍휼히 여긴 나의 국민, 청와대는 나의 집, 대통령은 바로 가업, 마이 패밀리스 잡이었다. 이렇게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강한 얘기들이죠. 그러면서 지도자에게 중요한 4가지 덕목을 언급을 합니다. 예.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지적 능력을 꼽고 있는데요. 이해창 전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서재를 보고 하는 건데 박근혜 의원의 서재는 날 감동시키지 못했다. 서재라고 부르기도 좀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득 능력을 꼽고 있는데 박근혜는 늘 짧게 답한다.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오만의 극치. 이런 말이 국민들은 처음에는 무슨 심오한 뜻이 있겠거니 했는데 근데 그게 다다.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쓰는 베이비 토크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그렇게까지. 예. 애들 말이다. 이렇게까지. 예. 세 번째는 순발력을 꼽았는데 이건 이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지만은 다음 대통령의 매우 중요한 자격 중 하나가 순발력이라고 생각한다.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순간에 수많은 정보를 조합하고 분석해서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네 번째는 따스한 인간미를 꼽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너무 어둡다. 사람에 대한 따스함이 없다. 이렇게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책을 썼을 당시가 그 두 사람 간의 사이가 아주 벌어졌을 때입니까? 전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 당시에 왜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2007년 이제 2005년에는 박근혜 의원이 천막 당사 때 당 대표였잖아요. 그때 전역 의원이 대변인으로서 가까이서 보좌를 했거든요. 아주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전역이 박근혜 후보 대표의 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맞아요. 2007년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가 맞붙었을 때
2007년 7월일 겁니다. 이명박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했고 예. 2008년 총선에서는 박사모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전욕 낙선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박사모에서 전국적으로 오적을 지침을 했는데 그 오적이 이재호, 이방호, 정종복, 박형준, 전욕이었습니다. 아하. 5명 중 전욕 의원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었죠. 자, 그러면 2007년 7월 그때 왜 그 가까웠던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는가? 그것도 책에 썼습니까? 그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죠. 왜 자기 본인이 이제 박근혜를 지지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단정적인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본인이 이제 책을 2012년에 쓰면서 다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유력한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가장 유력한. 그러면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지도자 등목으로 골라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앞에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는 지지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제 책에다가 구구절절 쓴 거예요. 오늘 주제로 돌아가 보죠. 자, 그 2012년 책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미 절판이 돼서 구하기조차 어려운 그 책이 왜 다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중에? 유행하는 겁니까? 지난 16일이죠. 지난주에 국무회의 이제 세월호 참사 5개월째 되는 날 아닙니까? 16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 위상 추락과 등등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했습니다. 예. 이 발언을 한 뒤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다시 전욕 의혹이 확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국무회의 발언을 놓고 보면은 대통령은 곧 국민이 되고 국가이기도 한 셈이 되거든요. 대통령을 모독한다고 한 게 서른 의원이 아마 발언을 지칭하거나 그랬을 텐데 그게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알고 싶다는 걸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고요. 이를 국민에 대한 모독으로 동일시하고 또 국가위상 추락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프랑스 절대 왕정의 루이 14세 짐은 곧 국가라는 말과 연결시키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SNS에서 그런 언급들을 하고 있고요. 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을 했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왜 나갔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가, 그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전욕 전 의원이 쓴 전욕 의혹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왜 다시 전욕 의혹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가, 이 현상의 이면을 지금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전욕 전 의원 그나저나 연락 한번 해보셨어요? 오늘 가지고 나오시죠? 예, 연락도 해보고 또 문자도 남겼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전욕 전 의원의 근황에서도 궁금하기도 했고요. 책을 출판한 출판사에도 연락을 해보니까 전욕 전 의원과 관련된 언급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면서 공문을 보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SNS 상을 떠돌고 있는 그 어록들, 그 현상의 이면 권영철 기자가 분석해 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